교科미리 보기 두 번째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문은 빅데이터에 대한 글이에요. 빅데이터는 최근에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접하셨던 단어이긴 할 텐데 그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양으로 좀 알고 있을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설명문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부터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단. 우리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 빅데이터가 첫 번째 등장했어요. 왔다 갔다 하냐? 빅데이터가 등장했고요. 빅데이터란 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겠어요? 개념 설명해줘.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규모가 방대하고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분의 문자,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전체적인 특징이 뭐예요? 일단 특징 볼래요? 규모가 방대합니다. 생성 주기가 짧습니다. 그 다음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 핵심은 이거죠. 대규모 데이터.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는 PC, 인터넷, 모바일 등의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발자국, 즉 데이터가, 자, 발자국 여기서 비유예요. 이런 비유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가 바로 발자국이라고 설명한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만 데이터가 기록되었으나 지금은 인터넷에서 방문자가 돌아다닌 기록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로 저장되어 방문자가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 동안 상점에 머물렀는지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핵심은 뭐예요?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도 데이터가 되고요. 얼마 동안 상품에 머물렀는지도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빅데이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문단 핵심은 뭐예요? 자, 첫 번째 문단 정리해 볼까요? 1문단의 간수 핵심 내용은 빅데이터의 개념 플러스 그다음 뭐 나왔어요? 환경 변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거예요. 빅데이터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두 번째 문단 넘어갑시다. 지금부터 두 번째 문단. 빅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중요성. 자, 여기서 이와 같은이니까 윗문장 그대로 맞는 거지. 자, 이와 같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요성을 가장 먼저 포착한 이들은 기업이다. 자, 기업이 바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포착했다는 얘기죠. 기업은 분산 처리 방식과 같은 빅데이터 활용 기술로 대규모 고객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예를 들어 원래 예시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지만 최근에는 예시에 나오는 정보로 그대로 문제 나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해 주어야 합니다. 자, 분산 처리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하나 보여줄 겁니다. SNS를 제공하는 기업은 회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추적합니다. 어떤 사이트 이용하는지 정보 추적해요. 하루에 한 번씩 온라인 서점을 방문하는 회원이라면 SNS는 그 회원이 찾아본 책이나 검색한 내용들을 데이터로 저장해둬요. SNS에서 책 혹은 검색 이런 걸 저장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그 회원이 SNS를 이용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도서 광고가 뜨도록 조정한다. 핵심 뭐예요? 맞춤형 도서 광고가 뜨도록 조정하는 거죠. 실제로 SNS 기업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를테면 35세에서 39세 사이에 결혼한 남성이며 한 달에 5권 이상의 책을 구매하고 과학기술이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와 같은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 자,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제 정리된 정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문자로 풀어져 있는 정보지만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들은 굉장히 낱낱의 정보들이에요. 이 사람 몇 살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혼인지 미혼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책을 얼마나 보는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관심 분야들도 특정 지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빅데이터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빅데이터 활용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활용하는 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업에서의 활용. 기업이 이제 제일 많이 쓴다는 얘기죠. 왜냐면 돈이 되니까. 기업은 돈으로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자,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세 번째 문단. 빅데이터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자, 두 개 보이는 거 보이세요? 두 개 나뉘는 거.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 얘기했어요? 기업.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공익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은 이를테면 병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뉴욕시 보건당국은 뉴욕시의 보건당국이니까 정부죠. 공익입니다. 식당들과 각종 편의시설을 검색하고 평가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동안 올라온 뉴욕 소재 식당에 대한 평가 29만 4천여 건을 분석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빅데이터예요. 그리고 플러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평가를 468건을 수집해 식중독 사건을 분석합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한 거야? 식중독 사건을 분석하려고 한 거야. 이와 같은 방법, 어떤 방법? 요거 빅데이터를 사용한 방법. 이걸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뉴욕시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유발한 음식도 추적했으며, 음식 추적이 가능했어. 해당 식당의 식중독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식자재를 알려주고 위생상태 점검을 권유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익 목적의 사용에 예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독감 발병 동향을 추적한데도 독감 발병 동향 추적, 식중독도 맞고 독감 발병도 동향 추적할 수 있대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검색하는 40여 개의 단어로 독감 발병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미 질병통제본부보다, 우리나라도 있죠 이거, 최근에 유명하죠 코로나 때문에,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오히려 뭐보다요? 질병통제본부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대요. 뭐가? 빅데이터가. 자, 여기까지. 자,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뭐 하더라? 빅데이터 활용인데, 어디에서? 공익에서, 공익적 측면에서의 활용,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단, 네 번째 문단 갈게요.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기업에서와 공익에서 두 개를 살펴봤는데 무궁무진하대요. 실제로 빅데이터는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날씨 예측, 교통량 예측, 전염병 감시, 이거 다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자, 반대 정보 나올 거예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이건 의견이죠. 설명문이니까 지금까지 내용이 핵심이고 이 뒤는 의견이에요. 빅데이터의 통제와 조작,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의 남용, 이게 바로 뭐예요? 우려의 목소리죠. 자,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글을 읽어낼 때는 이런 우려가 있다 정도만 해석하시면 돼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 마련은 미래사회 인류의 삶과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대비책 마련을 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글은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한 설명문이에요. 마지막에 의견 좀 있을 뿐이지.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풀이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부터 확인할게요. 자,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네, 안 거.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자, 빅데이터의 개념, 이거 1문단에 설명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1문단에 빅데이터의 개념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환경 도래의 원인 있었나요? 역시 1문단에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문단은 뭐라고 나오는지? 1문단을 한번 보세요.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 원인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의 도래는 여기. 환경의 도래는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는 있죠. 이렇게 있으면 너무 쉬운 거야.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돌아갑시다. 3번 선지. 기업 입장에서의 빅데이터의 중요성. 기업 입장. 그쵸? 이거 몇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기업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공적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유형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 이런 거 안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4번이 정답. 자, 5번. 빅데이터를 활용과 관련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4문단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문단에서. 마지막 문단 정보니까 쉽게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번 우리가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 거고요. 2번 문제 봅시다. 자, 보기를 먼저 참고해 볼까요?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크기, 속도, 다양성을 들 수가 있다. 크기는 데이터의 양 굉장히 많다는 거지. 빅데이터의 자료가 의미 있는 것은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 속도 두 번째, 데이터 처리 능력이래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한 일련의 과정이 실시간 또는 데이터가 필요한 일정 주기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다양성 마지막이죠. 데이터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 형태래요. 빅데이터가 정형, 반정형, 비정형 같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겠구나 라고 확인해 주면 되니까. 그럼 선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선지. 날씨나 교통량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그 크기의 측면에서 광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광대하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특징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날씨나 교통량 예측 역시도 빅데이터의 예측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대하다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 문제 갑시다. 분산 처리 방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수록, 자, 빠르게 분석한다 나와 있었죠. 빠르게 분석한다. 빅데이터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자, 속도와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는 관련이 있더라 없더라? 속도와 다양성에 관련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그래서 밝혔나요? 없죠. 이거는 사실은 이선지는 이 두 가지 빠르게 분석할수록 즉 속도 문제하고 다양성이라는 서로 관련 없는 걸 그냥 엮어준 거야. 이렇게 엮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선지도 분석하고 갑니다. 빅데이터에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가 포함된다는 것. 자, 수치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거 다양성 맞죠?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더라. 네 번째, SNS 기업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주에게 고객별 맞춤 정보를 제공할 때 빅데이터의 속도 측면. 그치? 광고주한테 빠르게 제공해야지. 한 달 뒤에 제공하면 무슨 소용 있나? 자, 식중독 예방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그때 맞게 란 얘기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속도 측면. 그렇잖아. 식중독이 일어날 때 예방해야죠. 다 일어난 다음에 예방할 필요가 없지. 그 내용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2번 잘 기억해 두세요. 속도와 다양성은 관계가 없어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보들이 서로 관계 없는 걸 언급할 때도 있으니까 되게 조심히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 갑시다.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고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보세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기회되면 읽어두세요. 좋은 소설이에요. 자, 묘사한 미래사회에서 빅브라더로 불리는 절대 권력이 집안과 거리에 설치된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텔레스크린은 동시에 끊임없이 정부의 선전 영상과 조작된 통계를 내보내는 송신기 역할도 하죠. 송신기 내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감시하죠.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중? 데이터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쌓이는 게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사용이 빅브라더의 출현을 빠르게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다음 주 혹은 1년 뒤 혹은 뭐 3년 뒤쯤에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측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빅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했던 일을 누군가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패턴이 일정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오면 예측이 가능한 거지. 우리 왜 영화 관련 앱이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 몇 개만 이렇게 찝어주면 그럼 너 이 영화 추천해줄게 이런 거 나오잖아요. 통계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영화를 보고 재밌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해본 거죠. 그걸 이제 통계치를 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얘도 재밌겠네 했던 게 진짜 재밌는 거야. 손쉽게 재미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 취향이 전부 다 노출되는 거죠. 그런 게 빅브라더예요. 여기는 조금 더 알아보시고 자, 결국 해당되는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이걸 어떤 데서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을 통제하는데 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문제 잘 푸셨죠? 잘 풀고 여러분들의 선지하고 비교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